어떤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알아보려면 뒷골목에 있는 가게에 가보라고 합니다. 이 가게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디자인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기도 하죠. 특히 미래에는 창의력 산업이 국력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으로 부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근간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이 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디자인을 어렵게 여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디자인과 좀 자리를 좁혀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 이 시간에도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박종서 교수 모시고 자연에서 배우는 디자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꼭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라고요. 저희가 IT 강국이라 하잖아요. 저희 예. 나라를. IT 강국이지만은 잃어버린 게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디자이너들은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컴퓨터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거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게 끄집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끄집어 먹고 당신도 끄집어 먹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의 졸업 전시 이런 데를 가보면은 네. 어느 대학이건 특징이 없고 다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을 후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디자인, 깊이감이 없는 디자인이 그게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단언할 때 그 디지털은 선반 밑으로 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는 아날로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눈으로 봤을 때 바로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봐도 뭔지 모르는 그런 아무개 까만 디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뒤집어 보고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손맛이 나오는 그것이 경쟁력이지 누구나 그 컴퓨터 상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빼먹는 것은 절대 경쟁력이 아닌 거죠. 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디자인을 배우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묘한 빛깔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그 색에 대해서 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인공적 조명도 필요하지만은 밖에 있는 그 태양의 조명, 그다음에 태양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간접 조명, 또 석양이 질 때의 하늘에 반사된 노을에 반사된 그런 붉은 미스의 조명, 이런 빛과 조명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색의 신호가 자연이 만들어온 신호와 어떻게 다른지,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가 근원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색을 우리는 적외선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적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이 파장은 직선적 개념으로서 적외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을 감지하죠. 우리가 어느 문을 들어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불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런 그 감지 능력을 가진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은 그 화학적인 성분을 가진 썩게 한다든지 살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외선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은 그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색이죠. 거기에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투과하면은 빨강, 노, 초, 파, 남,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무지개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색입니다. 우리가 눈으로서 식별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러한 색을 1666년에 우리가 아는 물리학자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 뉴턴이 1666년에 광학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근데 쓰면서 이 색을 이렇게 서로 돌아갈 수 있는 둥근 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울까지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만침이 하나가 비어요. 7가지 색상 계열 중에 하나가 비는 거죠. 이거를 뉴턴이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게 자주색이죠. 그렇게 해서 색상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만들어지는 색깔의 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제품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의 체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독일의 오스트발트, 미국의 먼셀 이런 사람들이 색의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미술책에서 흔히 보던 색상환, 그 다음에 칼라 추리, 나무처럼 해서 넣는 거, 그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빛, 이 선형적인, 무한한 직선적인 개념의 색의 적외선, 가시,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러한 색의 체제들, 그 다음에 색상환으로 묶어놓은 이 색의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옷이나 모든 제품에 이제 다시 다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눈으로 보는 색이지만은 우리가 또 못 보는 색이 있습니다. 못 보는 그 감이. 그거는, 지난번 강의했던 것처럼 만져서 알 수 있는 촉감이라든지, 그게 주는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다 달라지는 거죠.